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23년 1월 컨테이너 수입 물량이 206.8만 TEU인데 이게 12월에 192.9만 TEU보다 7.2% 증가했습니다. 7.2% 증가는 굉장히 많은 그 숫자입니다. 이 데이터는 이 전문 기업인 데스카테스 시스템이 2월 페브루어리 글로벌 쉬핑 리포트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과거 데이터를 찾아서 20년 이후의 추세, 미국의 컨테이너 수입 물량 추세를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1월 수입 물량은 22년 1월에 246.6만 TEU보다는 무려 16.1% 지금 감소한 수준이고요. 22년 8월 이후 5개월 연속 급속히 아주 빠른 속도로 감소를 하다가 지금 이제 1월에 무려 7.2% 이제 증가를 했는데 1월 7.2% 증가한 저거는 과거 1월의 평균 움직임을 보면은 굉장히 높은 숫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동량이 회복되는 것인가? 이게 이제 주목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그림을 제가 그린 거 한번 더 보시면은 연평균 수입 컨테이너 숫자인데 21년에 242만 개가 지금 저게 아마 사상 최고치 같고요. 이 즈음에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연일 사상 최고치 갱신했지 않습니까? 22년 평균은 235만 개로 줄었는데 월별로 본다면은 22년 8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크게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확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월에 206만 개는 20년 평균 204만 개 수준이고, 그래서 현재의 컨테이너 수입 물량 수준은 2019년 1월보다도 지금 0.3% 낮은 수준이어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지금 돌아간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 반영을 해서 운임지수도 팬데믹 이전으로 지금 돌아가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수요 감소가 운임지수 폭락의 중요한 원인 아니겠습니까? 제가 22년 1월 그 영상 올릴 때 그 당시에 운임지수 사상 최고치 찍은 바로 그 다음 주인데, 그때 그 이후, 그러니까 22년 1월 이후에 컨테이너선 수요 전망 분석한 영상 그때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컨테이너 선 수요 감소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때 논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운임지수도 하락할 것이다. 따라서 해운업 잔치 끝났다. 그렇게 이제 논쟁을 했던 것인데, 현재 운임지수 대폭락으로 지금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선박 가치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즉, 컨테이너 선사에 컨테이너 배를 담보로 대출해 주잖아요. 선박 담보 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비슷하게 선박 담보대출 많이 해준 금융기관들 지금 비상이 걸렸다는 겁니다. 소프트 디폴트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담보대출 많이 해줬는데 그 부동산 값 폭락하면은 은행 비상이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죠, 뭐. 그래서 지금 운임지수가 고점에서 80% 이상 급감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선박 가치도 고점 대비 대략 한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박 담보대출의 LTV, Loan to Value라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완전히 악화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악순환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지금 1월 미국의 컨테이너 수입 물량이 급증한 거, 저게 이제 주목이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앞으로 컨테이너선 수입 물량이 증가한다면은, 그러면 운임지수 하락도 멈출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향후 미국의 컨테이너선 수입 물량 증가한 거, 1월에 7.2%나 증가한 거, 저게 추세로 유지될 것인지, 앞으로 증가세 유지될 것인지,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1월 반등은 일시적이다. 컨테이너선 수입 물량 의미 있는 반등이 지속되기는 힘들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1월 큰선 수입량 증가는 중공의 설날 연휴가 1월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반영해서 미리 내기 한 거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그러니까 2월은 연휴 여파로 다시 감소할 가능성 높고요. 그러면 3월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전체 경제 상황과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요 장기적인 구조적인 요 상황을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코노미 나우 그 보면은 미국 1분기 성장률 2.2%로 또 올렸습니다. 이전은 2.1%라고 어저께 그 소개를 했었는데 2.2%로 또 올렸습니다. 또 최근 세계은행의 글로벌 성장 전망치 상향시켰죠. 이런 점은 그러니까 글로벌 물동량 증가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컨테이너선 그 수요 증가의 긍정 요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 성장은 미국 내 대규모 투자에 기인하는 점이 크다는 점에서 이전에 글로벌 경제 불황에서 호황으로 넘어갈 때 물동량 증가하는 경우와 구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여전히 지금 그 글로벌 성장 전망은 지금 후퇴 기조입니다. 이것도 고려해야 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US 차이나 칩 워, 반도체 전쟁, 이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앞으로 중공의 수출입 규모 대폭 줄일 가능성을 주목을 합니다. 저는 지금 다른 뉴스 하나 보시죠. 뉴스 제목이 이렇습니다. 12월 홍콩 수출 전년비 마이너스 28.9% 줄었는데 1954년 이후에 최대로 감소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거 역사상 최대 규모로 12월에 홍콩 수출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홍콩 수입은 마이너스 23.5% 줄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2년 12월 숫자니까 22년 전체로 보면은 수출은 마이너스 8.6% 줄었고 수입은 마이너스 7.2% 줄었다는 건데 여기서 홍콩의 가장 큰 무역 상대방은 중공 그 본토입니다. 본토. 그래서 21년 데이터를 보면은 홍콩 무역의 72.6%가 전자제품과 반도체 이거 재수출 관련된 거라는 겁니다. 재수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홍콩은 그 전에 그 최혜국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관세 최혜국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중공 본토를 바로 수입하는 것보다는 일단 홍콩에서 수입해서 중공으로 재수출하는 게 더 유리했다는 겁니다. 이 재수출이 그렇게 이제 발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쪽 그 그림을 다시 하나 그려봤는데 22년 전체로 마이너스 12.9%인데 10월 마이너스 12.9%, 11월 마이너스 29.7%, 12월 마이너스 30.4% 이렇게 이제 4분기에 집중적으로 계속 감소했는데 이거는 한국과 대만의 그 대홍콩 수출 감소세하고 지금 비슷한 추세입니다. 대만의 두 번째 큰 무역 상대방이 바로 홍콩이라는 겁니다. 그럼 홍콩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결론적으로 2년 전, 한 3년 전이죠 벌써 대략 한 2년 반 전인가 20년 7월에 그때 홍콩 반환 협정 시행 과정에서 중공이 무리하게 홍콩의 보안법 강제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미국과 서방이 제재 들어가면서 미국이 홍콩 특별지위 박탈해버렸죠. 최혜국 지위 박탈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22년 10월 이후에 미국 등 서방의 중공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한 거, 즉 이게 바로 반도체 전쟁인데 요 두 가지 가장 큰 변화가 지금 홍콩에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대만에서 홍콩으로 반도체 수출을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22년 하반기 후 감소하고 4분기 늦게 감소한 그 이유는 이 반도체 수출 통제 외에는 지금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본 그림인데 그림 2장 다시 한번 보시면은 중공의 전체 수출입 추세 보시면은 22년 하반기 이후 특히 4분기에 망가진 모습 확실하고요. 이게 바로 한국의 대중공 반도체 수출 감소 추세하고 같다는 겁니다. 이게 또 홍콩의 수출 감소 추세하고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향후 글로벌 물동량 회복 또는 증가 여부는 중공 수출입이 단기적으로 이전 수준 회복할지 여기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아주 어둡다 이렇게 보입니다. 가령 반도체 전쟁 이것도 말이죠. 미국이 일본과 네덜란드 참전을 지금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국, 대만, 일본, 네덜란드, 영국에는 암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 이게 이제 연합국인데 이제 수시로 전략회의를 할 거라고요. 작전회의 짤 거라고요.
수출 통제의 구체적 기준 이런 거 수립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뻔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말이죠. 그러니까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포럼이라는 게 있잖아요. IPF. 이 분야에서도 이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소개드렸는데 대략 한 달에 한 번 정도 수시로 지금 관련국이 전략회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경제적으로 중공 포위하는 거 아닙니까? 까고 보면은 군사 분야에서 쿼드도 같은 일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도체 전쟁은 22년 10월에 시작됐지만 23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 공격이 치열해질 가능성 이걸 열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22년 11월인데 즉 바이든이 반도체 전쟁 선전포고하고 나서 대략 한 달 지나고 나서 골드만삭스가 그 영향을 산수를 했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미국이 첨단 반도체를 막아버리면 중공은 23년 GDP 마이너스 0.26% 날려버리고 그 후 4년간 즉 24, 25, 26, 27 이렇게 해마다 최소 마이너스 0.4% 이상 GDP 말아먹는다는 겁니다. 예? 중공 GDP의 대략 한 40% 부분이 디지털 부문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데 첨단 반도체 막아버리면은 예? 이 부분이 그냥 가장 먼저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당장은 디지털 부문에 직격탄 맞게 되겠지만 세월이 흐르면은 경제의 전 분야로 타격이 퍼져나갈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는 중공이 도대체 해결책이 있겠는가 이겁니다. 예? 독자적으로 반도체 기술 혁신해서 해결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예. 딱 불가능하다에 저는 베팅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공의 옵션, 미국한테 빌어야죠. 예. 바이든 바지가랑이 밑으로 기어가라 그러면 기어가야겠죠. 뭐. 그래서 딱 항복해서 종전할 수가 있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이 왜 항복을 받아주겠습니까? 죽여버려야지. 예?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할 듯 말 듯 하면서 시간 질질 끌어버리죠. 뭐. 예. 그러면서 공세는 더 강화시켜버리죠.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중공 경제는 더 참혹하게 망가질 가능성을 저는 주목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세 번째 옵션 유일한 해결책인데 공산 정권이 망가지고 자유중국으로 리셋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저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는데 그래서 컨테이너선 물동량 회복 단기적으로는 좀 어둡게 봐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된다. 즉 중공 이외 지역의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결국 중공을 대체하면서 서서히 글로벌 물동량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중공 빠진다고 해서 일시적인 아주 단기적인 영향은 받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는 여전히 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물동량도 늘어나게 된다. 근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시장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운임지수 폭등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